제목이 멋있죠? 네. 제목만 멋있고 재미없으면 큰일 나는데.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신에게 도전한 현대의학이라는 제목을 제가 뽑았어요. 신에게 도전한 현대의학이요? 제목이 멋있죠? 네. 제목만 멋있고 재미없으면 큰일 나는데. 혹시 가타카라는 영화 보셨나요? 맨 앞에 오프닝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성경 말씀 중에 전도서 7장 13절로 이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의사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선천성 질환에 대한 치료 한계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사실 치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내과적으로는 좀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났을 때 부족한 기능을 좀 보완해주는 식으로 사실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치료가 그렇게 많이 치료가 많이 진행되죠. 되고 있죠. 네. 우진 선생님은 어떤 것 같아요? 정신과적으로는 그런 질환이 뭐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자폐 그렇죠, 그렇죠. 라던가 이런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적장애나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해도 이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그렇죠. 극복이 잘 안 된 예, 치료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그 중에 하나를 치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읽어가지고 살짝. 뭐 알고 계시죠, 사실? 네. 네, 선천성 난청에 대한 인공화호예요, 인공화호. 그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 그 어떤 여자분이 그 인공화호 이거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은 커서 그 춤추는 직업을 갖게 된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그 사례는 읽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훨씬 이해가 쉽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쉬우시겠네요. 인공은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 네. 와우는 뭐냐면은 게임. 달팽이관입니다, 달팽이관. 드리블 치시네? 우창 선생님이 좋아했던 게임이죠. 네. 달팽이관이 혹시 뭐 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그거 뭐 소리가 중폭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역시 내과는 기억이 잘 안 나. 몰라요. 달팽이관까지 어? 이어져 온 소리 진동 에너지를 네, 진동.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아. 우리 뇌에 전달해주는 이게 기관입니다. 음성을 이렇게 뇌에 네. 전달해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소리가 우리가 하고 내면 그게 사실 진동을 진동이잖아요. 진동을 그게 이제 맞아, 고막을 맞아. 때리고 이렇게 전달이 돼서 달팽이관에 가면 거기서 기억이 전기가 안 나.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해요 그걸?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전공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과를 잘 정해서 오셔야 됩니다. 귀가 그렇습니다. 불편하시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내과에 귀 아프다 오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인공화호는 일종의 전선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달팽이관 안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인공와우라는 건 그 기계 장치를 만드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기계 장치를 달팽이관에 넣어가지고 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달팽이관에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 이걸 수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태어나면은 모든 아기들한테 청력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태어난 네. 아기한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쏴가지고 그걸 들었으면은 내보내는 뇌파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감지해요. 뇌파로 검사하는 거 네, 반응을 그래서 볼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모든 아이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과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합격이 되면은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진짜로 난청이 있다. 그러면 스케줄을 잡아서 이 수술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태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합니다. 아마 아기를? 펌핑 했을 거예요, 병원에서. 네. 그래서 이게 청력 검사. 효과가 어떠냐면은 다른 장애가 없고 그다음에 제때 수술만 되면은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는 게 그냥 정상인 일반인 그렇죠, 그렇죠. 생활이 가능한 제가 건가요? 이제 이걸 뭐 통계로 따지고 하면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인공화호 기기가 한쪽에 1,000만 원을 호가하거든요. 엄청 비싸. 한쪽이에요? 한쪽에. 기계만? 기계만 그럼 뭐 한쪽에. 수술비나 뭐 병원비까지 하면 또 많이 더 비싸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뭐 재활 치료까지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런 펀딩을 지원해줘가지고 수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거기서 이제 인공화호 환우회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네. 제가 이제 4년차 때 처음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1년차 때 처음 맡았던 인공화호 환자를 만난 거예요. 저는 아기를 못 알아보는데 이제 부모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얘가 그때 그 친구다. 5살짜리 얘가. 또 얘가 나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빤히 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걸 딱 치면 야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하는데 그 말을 그냥 너무 쉽게 알아듣고 또박또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가 이거 수술 안 했으면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네. 청각장애인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겠네. 그걸 수술을 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청각장애인이 참 어렸을 때 그럼 어려운 게 잘 듣지를 못하니까 말도 잘 그렇죠. 못하게 그렇죠. 돼서 말을 배워야 네. 되는 단계에서 말을 못 배우면 사실 맞아요. 나중에 커서 배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때 수술만 되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수술을 받는 거는 이렇게 위험한 건 없어요? 다른 장애가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여기에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술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예 구조적인 예, 부분. 그래서 그 전에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별 과정에서 수술을 하기로 되었다면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런 인공아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듣는 모든 소리들을 다 구현할 수가 그러게요. 있나요? 이게 아직까지는 기술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집중한 거는 말. 아, 우리가 그 말하는 음역대. 네, 말하는 음역대와 우리의 대화하는 이 소리에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거 있죠. 멜로디.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춤을 출 수 있는 거는 이런 박자. 타악기는 듣습니다. 아, 박자는 왜냐면 너무- 박자로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인공화호 환호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연주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탬버린, 트라이앵글 뭐 이런 걸로 연주를 해요. 이렇게 치는 소리는 아이들이 다 듣거든요. 리듬이나 뭔가 예, 타악기 같은 그런 거는 이제 하니까 아직은 근데 멜로디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네요. 예, 뭐 근데 기술이 또 발달을 계속 하니까 예, 또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냥 듣는 것처럼 또 그 분들은 또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언젠가는. 이제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인공화호 수술하면은 그 아이가 원래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도 다 없어지고 인공화호로만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최대한 살려주면서 인공화호로 보완을 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면은 언젠가는 진짜로 선천성 난청을 현대의학이 극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코너를 만들어 봤고요. 현대의학의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죠. 또 마무리가 갑자기 급 마무리가 되는데 네, 하여튼 이런 이런 다프가 원래 이렇죠. 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당신 정말 영상을 재밌게 보셨군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은 필수겠죠? 구독 버튼 그리고 관련 영상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 많은 100만 유튜버 당신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됩니다. 100만 가자!